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우리 신체 기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지만 헬렌 켈러는 청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각장애는 사물로부터 우리를 격리하지만 청각장애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격리한다. 듣지 못하면 말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고 사람, 세상과 소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비영리단체 사랑의 달팽이는 청각장애인들이 소리를 느낄 수 있도록 인공 와우 수술을 지원해주고 장치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국내 유일한 단체라고 합니다. 배우 김민자 씨가 올해로 18년째 사랑의 달팽이 회장을 맡으면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김민자 씨는 어떻게 청각장애인들과 인연을 맺게 됐을까요? 사랑의 달팽이 회장 배우 김민자 씨 지금 만나봅니다. 사랑의 달팽이 김민자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회장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저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부터 텔레비전에서 뵀던 대배우님이시잖아요. 저희 KBS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하셨다고 하는데 데뷔가 언제인지 먼저 여쭤봐도 됩니까? 이걸 제가 공개를 하면은 너무 나이 들은 사람인데 이렇게 네. 이제 나와서 얘기하기를 했으니까는 제가 1963년도에 그 KBS 3기 공채 탤런트로 들어갔어요. 와. 네, 지금 따져보니까 그게 제가 어느새 61년 차가 됐더라고요. 배우 생활하신 지 61년. 네네.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나 너무 나이 먹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평상시 살면서 내 나이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이거 이렇게 보면서 나 정말 너무 오래된 사람이구나 그런 거 아주 절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방송 활동을 많이 안 하셔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정말 그 예전처럼 아름다우시고 우아하시고 이지적이십니다. 그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 네, 많이 변했죠 이제. 그런데 항상 기품 있는 역할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제가 좀 역할이 좀 좋은 걸 너무 많이 했었어요 보니까 처음부터. 그게 그렇게 좋은 역할을 저한테 많이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다음에 오는 역할들이 처음에는 이제 다 제가 주인공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주인공 하셨죠. 예. 그랬는데 세월이 가면서 저한테 오는 역할이 조금 좀 그전 같지 않고 네.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만족스럽지 못하고 괜히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 그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바닥에서 조금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이미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역할들이 오니까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고 좀 그런 적이 좀 있었었어요. 사실은 그게 좀 잘못된 생각이지. 네, 이제 한참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죠. 예, 다 사실 배우들도 나이를 먹는 거고 그렇죠. 네. 그 KBS 3기라고 하시니까 또 대선배님이신데 그 공채 그 동기생 혹시 누구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 얘기를 하면은 또 세월이 너무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네네. 처음에는 많이 뽑지만은 네. 중간에 이제 나가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그래도 쭉 많이 했던 사람이 그 박근영 씨. 또 김상순 씨라고 있어요. 알죠. 옛날 수사반장. 수사반장. 네네. 그분 또 이러저러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중간에 다 나가고 그래도 오래 남아있는 게 박근영, 김상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김상순 씨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박근영 씨가 지금 건강하게 아주 건재하게 잘 계시지. 요즘 이연극 갖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김민자 회장님도 이제 좀 텔레비전에서 많이 뵀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사실 우리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우리 배우자가 우리 최불암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한동안은 많은 분들이 최불암 선생님 배우자를 김혜자 선생님으로 알고 많이 그러죠, 많이. 전원일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데 네. 요즘도 사실 최불암 선생님은 전국을 다니시면서 팔도 밥상을 받으시잖아요. 네. 근데 왜 김민자 선생님은 이제 언제 혹시 마지막 출연이셨는지 기억하세요? 오래됐어요. 네.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2011년
2011년이니까 지금 12년 정도? 네네. 네. 그때 그 폭풍의 연인이라고 나연숙 씨 작가 나연숙 씨가 그분도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었죠. 그거를 제가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나연숙 작가님 유명하신 분이죠. 아주 유명하죠. 네. 왜냐하면 저하고 옛날에 그 보통 사람들이라는 드라마를 1일 연속극을 한 3년 했어요. 1일 연속극을 그렇게 오래 하는 적이 없거든요. 보통 사람들도 대단한 드라마였죠. 네, 그게 참 사람들이 예.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그게 이제 그 대가족 얘기. 예. 거기서 제가 이제 맏며느리 역할을 하고 이순재 씨가 저희 남편하고 황 선생님이 이제 시어머니. 그래가지고 그 밑에 쭉 유진이, 이영아 뭐 많이 하여간 대가족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저녁 그 시간에 이렇게 나가기가 좋으니까 3년을 그냥 하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했던 그 나연숙 작가가 쓴 게 폭풍의 연인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요즘 옛날에 우리가 했던 거하고 조금 모든 시스템이 틀리니까는 장기를 못 하더라고. 아. 그래서 중간에 그것도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예. 제가 그래 방송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그때 그 많은 걸 제가 회의를 많이 느꼈어요 그때.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가 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안 했죠. 은퇴하신 건 아니죠? 은퇴라는 말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예. 아, 그럼 기회가 있겠네요. 아니. 많은 시청자분들이 다시 뵐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혹시 관계자분들 네, 들으시면 네, 참고해 네, 주세요. 네. 그거는 아니었고. 네. 자, 사실 오늘 그동안 뭐 10여 년 정도 진짜 연기 활동 잠깐 쉬셨다고 했지만 지금 사랑의 달팽이 회장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사랑의 달팽이에 대해서 오프닝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의 달팽이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공와우라는 수술하고 또 보청기를 이렇게 지원해서 소리를 이렇게 다시 찾아드리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그 사회적인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로 해서 그 사람들의 그 정체성, 사회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보통 대중들에게는 장애 이해 교육이나 뭐 이런 거 다양한 문화 행사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각장애 전문 복지 단체 뭐 거창하게 예. 얘기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달팽이라는 이름이 아마 우리 여기 귀에 달팽이관 거기에서 따온 거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네. 아, 그렇군요. 벌써 이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20여 년 가까이 됐다면서요. 20년은 아직 안 됐고요. 네. 제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따져보니까는 18년 됐어요. 그렇군요. 그럼 벌써 19년째인데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청각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수술을 지원해주고 또 언어 치료도 해주고 사회 적응까지 해주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간 뭐 찾아보면 또 어딘가에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그거를 다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문화 행사까지 하고 처음에 시작은 이게 아주 어린아이들 네네. 태어났을 때 그 어린아이들을 좀 어떻게 인공와우 수술해서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이비인후과 선생님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점점 이게 보청기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되고 좀 이렇게 좀 넓어졌죠. 아, 그렇군요. 그 인공와우관 수술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 인공와우관이라는 거를 요즘 이제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청기랑은 좀 다른 거죠. 다르죠. 네. 보청기는 주로 이제 난청인들이 착용하는 건데 그 소리를 증폭시켜서 들을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는 게 이제 보청기고요. 네네. 인공와우는 보청기로 재활이 어려운 고도 난청 이상의 경우에 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그게 귀 뒤쪽에 인공적인 달팽이관을 이식해서 그러니까 우리 임플란트 이식하듯이 네네. 그걸 이식해서 달팽이관의 소리를 정기적인 신호로 전달해 가지고 청신경을 거쳐서 이렇게 소리를 듣게 하는 그런 원래 참 어려운 수술이죠. 이야,
소리를 못 듣는데 소리를 듣게 한다는 건 정말 네.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개벽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변화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사랑의 달팽이하고 우리 김민자 회장님하고 어떤 인연이 있어서 예, 어떻게 알게 되셔서 이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요? 그게 이제 참 우연의 일치인데요. 제가 이제 귀가 조금 좀 그때는 이제 저도 젊었을 때니까 귀가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것 같고 조금 그 불편하고 이명증도 있는 것 같고 막 이러고 그랬을 때 제가 이비인후과를 좀 이렇게 자주 들랑달랑거리다 보니까는 그 주치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네네. 근데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이런 단체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 저도 생각하지도 않은 저한테 이 단체에 한번 좀 이끌어 볼 생각이 없냐 그래서 제가 단박에 거절했죠. 나는 그런 거 모르니까. 네네. 내가 사회생활을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나는 TV 브라운관에 나오는 사람밖에 안 됐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다 거절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쭉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셨던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미 이제 이거를 이런 단체를 만들려고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다가 또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장이라는 말도 저는 좀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제가 많이 거절은 했었었죠. 근데 그렇게 맡아서 지금 18년을 이끌고 오신 걸 보면 그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셨던 거죠. 글쎄 예. 그건 아니고. 귀가 많이 안 좋으셨었어요? 그게 이제 그 둘째 아이 낳고서 몸이 좀 제가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는 그 이명증이 오기 시작을 했나 봐요. 근데 그게 알아본 사람은 알지만 상당히 불편해요. 그 이명 이석이 진짜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예.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예. 참 이거 이상한 일이 있다 이제 이래가지고서는 막 그랬을 때 이제 그 병원에 들랑달랑 거렸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벌써 이제 회장님을 하고 계셨어요. 아니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저도 여태까지 뭐 좋은 일 크게 해본 것도 없고 그래서 그래. 그리고 거기에 애들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 네. 어린 아이들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래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도네이션도 하고 그러면 보탬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좀 했었었죠. 그래서 네. 하도 이제 권하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자연스럽게 막 됐어요 제가. 그리고 또 뭐 이명 때문에 귀도 힘들어 보셨으니까 그 고충을 조금은 이해가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우선 힘들어 보니까는 예. 이거는 정말 누가 도와줘야 되는 일이구나. 근데 이제 이명증은 더 복잡하죠 사실은. 정말 안 들리는 거하고는 또 이건 또 틀려요. 네, 보니까는.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시작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 보니까 도움을 주니까 저도 이제 그래 참 이것도 참 좋은 일이구나. 차츰차츰 저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근데 사실 뭐 봉사를 그 전에 안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 그 전부터 우리 최불암 선생님하고 김민자 선생님은 뭐 복지재단 이런저런 복지재단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런 경험이 많으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혀 생소하지는 않아요. 그게. 예. 왜냐하면은 그 1980년대 얘기인데 1980년대에 저는 그 보통 사람이라는 드라마를 아주 활발히 하고 있었고 최불암 씨는 그거보다 조금 늦게 전원일기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원일기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거지만은 저는 그때 일일 연속극이 지금 일일 연속극이 월 금요일까지만 하지만 그때는 토요일 날까지 했어요. 맞아요. 우리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회사를 그렇죠. 다녔잖아요. 네, 그때는 예. 그랬어요. 예. 토요일 놀지 않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원일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전원일기에서 그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고아이를 예. 하나 입양을 해서 자기네들이 키우는 그런 그 얘기가 스토리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 업둥이를 금동이에요. 하나 그게 금동이에요. 금동이. 데려다 키운 아이가 그 이름이 금동이었어요. 아직도 저도 안 잊어버려지는데. 맞아요. 그래가지고 금동이를 데려다가 키우는데 시청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막 편지도 보내고 막 난리가 났는데 최불암 씨 입장에서는 자기는 작가가 써줘서 그냥 대신해 줬는데 너무 시청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구나. 그러니까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네. 이걸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누가 우연히
지금 한국 어린이재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아이 비슷하게 그런 애들을 입양을 해서 한번 그러면 보답이 되는 게 아닐까요? 뭐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요. 저는 이제 그 저대로 또 최불암 씨는 최불암 씨대로 우리가 그 56애원이라고 저기 인천 가는데 거기 있어요. 네. 거기 가서 애들 몇 명을 걔네들을 저희들이 집에다 키운 건 아니지만 걔네들을 전적으로 도네이션을 해줬죠. 후원을 해줬죠. 꾸준하게 예, 해주셨군요. 꾸준하게 해줬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이재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후원 개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응? 그래가지고 최불암 씨를 잡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유명인들이 그렇게 나서는 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나는 그 내가 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에 있는 출연지를 다 이렇게 후원자로 만들고 그쪽은 이제 MBC에서는 전원일기 사람들 이렇게 하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어쨌든 하여간에 그 후원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래프가 좀 올라갔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게 어린이 재단이 어디서 맨 처음에 도와줬느냐 하면 CCF라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단체인데 네. 크리스찬 칠드런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 CCF 이렇게 따가지고선 그 본부에서 우리나라 6.25 사변 끝나고 나서 가난했을 때 그 지원해준 단체예요 거기가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해외 입양도 너무 많이 보냈잖아요. 무지하게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때.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이게 후원자가 많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는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달라졌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1984년에 네. 그 CCF 본부가 어디냐면은 그 워싱턴 밑에 버지니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그 본부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두 사람을 초청을 한 거예요. 네네. 감사패 주고 싶다고. 그리고 미국만 해도 이런 배우들이 많이 앞장서서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배우를 그때 시키지 못했을 때예요. 네. 그래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갔죠. 예. 갔더니 그냥 너무나 대접을 많이 잘해주더라고요. 아주 거기 총재서부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게 여기 서울에 오니까는 어린이 재단에서 후원회 회장을 시켜야겠다. 예. 그래가지고는 전국에 지부를 많이 만들었어요. 뭐 어디고 저디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해외 동포가 많잖아요. 네. 해외 동포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카나다 뭐 이렇게 다니면서 해외 동포도 많이 우리가 모집을 했죠 그때. 그럼 뭐 세계적으로 벌써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있으시네요. 있어요. 그 경험으로 이제 일단 네. 저도 누구를 도와주는 일이 어색하지는 않았는데 저를 무슨 회장을 시키고 이게 단체를 이게 저는 좀 싫었죠.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운명이라고 봅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다. 아니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맡으셨다기엔 지금 19년째 사랑의 달팽이 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회장을 맡고 나서 네. 이제 청각 장애인들의 상황이 어떤지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처음에는 어떻든가요? 처음에는 이게 활발하지 못하니까 잘 모르니까는 도네이션을 받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모든 게 직원도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저기 우리 밖에 계시는 조영은 총장도 계시고 막 이러고 그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1년 이게 점점 자라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우리가 신장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옆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저는 그냥 여기 이렇게 시켰을 뿐이지 정말 좋은 뜻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 그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 지금은 큰 어른이 되다시피 했죠.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청각 장애인 현황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이게 뭐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되고 또 난청 인구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청각 장애가 이게 저도 이걸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유전이에요. 유전이에요. 그래서 네. 부모가 이미 농인이었을 때도 이제 이게 그대로 유전이 되지만은 네. 건청인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 보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청인이라고는 그때는 건강한 건청인. 잘 듣는 사람을 건청인이라고 하는군요. 그런 예. 사람도 보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선천적인 청각 장애인들 중에서 약 50%가 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청각 장애일 때 경제 그것도 굉장히 활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직업을 선택하는데 제약이 엄청나게 많을 있겠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장애도 있지, 거기에다 이제 가난도 있지. 근데 이런 것들이 대물림하게 되는 거죠. 또 부모가 청각장애가 있다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을 또 뭐 배우거나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데 그런 것들도 다 따라서 늦어지죠. 아주 결정적이죠, 그게. 네네. 그러니까 꼭 들어서 말을 배우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인구가 혹시 얼마 정도 그게 되나요? 우리나라 그 장애인이 네. 260만 명 정도가 된대요. 네. 이 중에 그 청각 장애인이 16%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 한 42만 명. 굉장히 많네요. 그 장애인 중에서 두 번째로 많대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신사행아의 경우에는 1000명당 네. 1명, 2명 정도가 난청으로 태어난다고 해요. 태어날 때. 네, 태어날 때. 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인 것 같아요. 1000명당 하나, 두 명이면 그렇죠. 이렇게 1000명 하니까 적은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은 뭐 모든 기관이 약해지지만 이 귀도 굉장히 약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난청 인구가 이 고령화로 인해서 또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난청 환자하고 이렇게 다 하면 약 한 75만 명이 되고 그다음에 전체 인구로 따졌을 때는 한 15% 정도가 난청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많죠. 저희 어머님도 사실 연세 드셔서 이제 보청기를 끼기 시작하셨거든요. 끼셨어요? 네네. 근데 힘드시죠, 그것도 좀. 처음에 적응하는데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게 이거,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적응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것도 보청기도 중간중간 AS가 아유, 정말 대단해요. 그거 예, 땀 나면 어떻게 되고 막 AS가 예, 많은가 봐. 맞아요. 돈도 엄청 비쌉니다. 비싼 건 엄청 비싸요. 예. 근데 말이죠. 네. 아까 이제 뭐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그렇게 청각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인구도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인공 와우관 수술을 하면은 그럼 다 어느 정도 들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그 인공와우 수술을 했다고 네. 바로 이렇게 듣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네. 바로 듣는 게 아니고 네.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 이거 이식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훈련을 본격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 받는 과정이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것도. 수술비는 보험이 안 되나요? 인제는 좀 돼요. 네. 인제는 되는데 맨 처음에는 그게 안 됐대요. 얼마 정도 있어야 수술을 할 수 있나요? 돈이? 2005년도부터 이제 이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그나마 한쪽 귀만 되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한쪽만. 한쪽만 해준다고? 네, 한쪽만. 그럼 한쪽은 그냥 자비로 하든지 그냥 살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2005년도부터 그랬는데 건강보험료도 이거를 그냥 아무나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연령하고 그 본인의 그 부담률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약 300만 원 정도 들고요. 어른들은 600만 원. 아.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그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2천만 원 이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큰 거예요. 이거 그럼 한 번 수술하면은 계속 영구적인 거예요? 그렇지 못해요, 이게. 그럼 또 수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술이 아니라 이제 이게 일단 이렇게 그 이식을 해 놓으면은 네. 그 안에 장착되어 있는 거는 반영구적이지만은 네. 겉에도 있거든요. 예. 그 장치는 좀 고장이 잘 나나 봐요, 그거는. 아.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자꾸 바꿔줘야지. 근데 이제 이 보험에는 그런 게 관계가 안 돼요. 바꿀 때는 비용을 지원을 못 못 받는군요.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평생에 한 번인가 그래요.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네. 그걸 바꿔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그러면 한 번 바꿀 때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죠. 1,000만 원씩 드나 봐요, 그게. 야, 그러면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엄두 내기가 어렵겠네요. 진짜 어려워요. 네. 네. 그리고 또 아까 뭐 재활훈련까지 얘기하셨잖아요. 재활훈련을 마땅히 해야 돼요, 이거는.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거는 보통 한 3년 한다고 그러는데 네. 3년이
3년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거고 네. 그 이상 많이 오래 걸려야지 정말 완벽은 없지만 그래도 거의 할 수 있나 봐요. 그것도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이죠. 비용이 상당히 또 병원에서도 들겠네요. 하고 또 이렇게 네. 그 개인적으로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인공 와우 수술 또 관리까지 사랑의 달팽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뭐 원하는 분을 다 지원해 주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 어떤 분들 내 지원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지요? 네, 그건 우선 경제적인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네. 우선 기초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은 우선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위소득 100% 이내 저소득 대상자까지 지원이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작년 한 해 동안 이 사랑의 달팽이에서 몇 분께 인공 달팽이관을 혹시 수술을 해 주셨는지요? 작년에는 저희가 348명 청각장애인에게 인공 달팽이관 수술로 소리를 선물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수출 지원 인원이 2,111명이 넘어서고 있어요. 와, 이거 2,000명이 넘는 분들한테 새 세상을 선물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더군다나 특히 작년에는 베트남 저소득 가정 아동 11명에게도 인공 달팽이관 수술과 하고 보청기 지원을 또 소리 선물을 했죠. 예. 우리가 점차적으로 해외 저소득층 가정의 청각장애 아동들에게도 소리 선물을 좀 확대해서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까지 큰 일들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회장님. 네. 그래서 지금 개인적인 얘기는 거의 여쭙지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시고 이 사랑의 달팽이 활동과 우리 또 김민자 선생님 또 근황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각장애인과 난청인들에게 인공 와우와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사랑의 달팽이 김민자 회장이었습니다.